안녕하세요, 보리스튜디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1인 운영 또는 소규모 프로덕션에서 운영하기 최적화된 카트 타리온입니다. 외관의 한계를 느끼고 고민을 좀 하다가 다른 분이 운영하시는 거 먼저 보고 이거 괜찮다 싶어서 락차에서 이거를 구매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 다시 장비들을 수납을 하고 이동할 때 불편함이 있어서 카트에 올려서 이동하면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카트를 산 이유가 사실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고 나서 8개월 동안 운용을 했어요. 웬만해서는 카트를 끄고 가는데요. 여러 환경에서 이것저것 좀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거를 또 보완해서 좀 다른 방식으로 운영을 한 적도 있었고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리뷰를 해보고자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면은 카트는 우선 일반 버전이랑 프로 버전이 이렇게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일반 버전은 카트 그대로입니다. 이게 일반 상판의 카트 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풀 옵션에서는 뭐가 추가되었냐면 상판이 우선 커져요. 지금도 사실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었는데 저희가 하나 아쉬웠던 건 인스파이어가 올라가지 않았어요. 인스파이어 3 기준으로 세로가 좀 짧다 보니까 다리가 삐져나와요, 앞쪽으로. 근데 마침 프로 상판이 나왔죠. 세로가 많이 길어졌죠. 그래서 인스파이어를 올렸을 때 충분히 올라가고도 조금 더 자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쪽 보면은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열면은 측면 부분을 좀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꺼낼 때 이렇게 꺼낸단 말이에요.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줘야 돼요. 그럼 살짝 들어서 이렇게 바로 꺼내면 되죠.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처럼 상판에 적재할 거랑 뭐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프로가 좀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는 프로 상판, 이 바지 그대로 오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주머니 달 수 있는 샌드백 플러스 수납백 1층이나 2층에 따로 이제 수납할 수 있는 백 같은 게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장비 넣고 이제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하나 틀린 게 이제 바퀴가 틀려요. 프로 버전이 이제 출시하고 나서 일반 버전에서는 PU 폼 바퀴로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1세대 에어폼 바퀴고요. 현재 바뀐 거는 3세대 에어폼 바퀴입니다. 3세대에서 여기가 쇠 부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가격은 스탠다드를 했을 때 거의 한 60 정도 나오고요. 프로 버전은 75만원. 15만원 차이면은 프로 갈만하다고 봅니다. 추가 상품들이 몇 개 더 있는데 첫 번째 추가 옵션은 모듈 로드입니다. 사면은 두 개가 올 거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짧게 쓰신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천장의 반대쪽에 클램프가 있어요. 여기에 달 수 있는 암들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전부 다 한 번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필요하신 것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여기를 조절해서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태블릿, 노트북 올려서 쓸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노트북을 올려서 작업을 해봤는데 타이핑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매한 거는 C스탠드 플러스 마이크 이렇게 장착해서 쓸 수 있어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얘만 달아서 썼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모니터를 좀 많이 올려 쓰다가 무거운 거를 이제 달아놓으니 막 흔들려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뒤에서 얘기를 따로 해드리고요. Z축암은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우측 상단에 따로 띄워드릴게요. Z축암은 보레드가 달려있는데 보레드를 안 쓸 줄 알고 저희는 안 샀거든요. 클램프를 달아서 쓰고 있죠. 이게 뭐 보레드 겸 범용성은 좀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달아서 쓰기도 합니다. 저희 이런 식으로 꽤 괜찮아요. 초반에는 2개까지 이렇게 길게 좀 쓰다가 많이 안 되게 되니까 봉을 하나를 빼서 1단으로 여기까지만 암을 이렇게 올려두고 사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맞는 환경에 따라서 내가 이거를 2단으로 쓸지 1단으로 쓸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가져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납백이랑 새드백인데요. 새드백 먼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프로 시리즈 나오면서 같이 추가된 거예요. 체결 방식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냥 클립형이에요. 우선 달아서 보여드릴게요. 장착을 하고 밑에 쪽은 굳이 달지는 않을게요. 지금 살짝 헐렁헐렁하죠? 잡고 그냥 당겨주시면 이렇게 타이트하게 바뀌어요. 체결하고 그 다음에 당겨버리면 되니까 되게 간편해요. 이걸 양쪽에 추가로 2개를 달으실 수 있는데요. 저희는 우선 하나만 썼어요. 배터리 이런 거를 충전하기 위해서 2층에 있다가 수납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이쪽에서나 좌측에서 이렇게 빼도 되지만 옆에서 바로 배터리를 빼거나 아니면 뭐 수납을 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이걸 양쪽에다 2개 다 갈아서 굳이 막을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하나만 샀습니다. 수납백은 저희가 따로 사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최하단에는 무거운 짐들, 모니터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올려놓고 하기 때문에 없어도 지금 잘 사용하고 있어서 굳이 따로 추가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추가된 파라솔이 하나 있는데요. 이번 코바에서 소개가 됐다고 해요. 문의를 드리고 바로 구매를 해봤는데요. 현장에서 한번 써봤습니다. 2명 정도까지는 커버를 할 사이즈가 나오고요. 그림자의 위치에 따라서
중간중간 조금씩 수정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홀대입니다. 가운데 공기가 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최상단이랑 하단. 그래서 펴드리면은 무게는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래서 달면은 이런 느낌이 되겠죠. 3단까지 이렇게 쭉 내려 장착을 하고 여기를 잠가주면은 단단해집니다. 살짝 숙여야 되네. 바람이 4m, 5m/s까지는 버텼던 것 같아요. 그냥 순간적인 돌풍까지도 무리는 없었습니다. 저희가 수납하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눠요. 우선은 대형 드론, 인스파이어냐, 내비기냐 아니면 그냥 카메라냐 이렇게 나뉘는데요. 드론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배터리를 많이 쓰잖아요. 파워뱅크를 이렇게 올려서 수납을 하고 이동이 좀 없다 그러면 저희는 내려놓고 쓰긴 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는 드셔야죠. 컵홀더입니다. 모듈 로드에다가 연결을 해서 수납하면 끝. 그리고 새들백, 이제 액세서리나 자잘한 것들 넣기 굉장히 좋아요. 요만한 게 없죠. 15인치 모니터입니다. 얘를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그래서 넣을 때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이러면 끝. 얘가 반대쪽으로 기울어지진 않으니까 1층에 제일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층에는 배터리 같은 거 이제 드론 2층을 보여드리니까 얘는 잠깐 탈착을 할게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얘가 좀 걸리적거린다는 거. 그래서 2층에 큰 짐들을 저희는 안 놔요. 그런 이제 조그마한 것들, 통과되는 것들 위주로 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모듈 로드가 35mm예요. 이런 비슷한 거 크램프 해가지고 여기 매직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연결할 수 있으니까 충전기를 저기에 하나만 올리고 가방을 이렇게 수납해서 다니고 있는 편이 배터리랑 해가지고 당연히 여기는 아까 올린 것처럼 인스파이어나 아니면 중요한 것들 저희가 손이 좀 많이 가는 것들 카메라나 그런 리그들을 여기에 올려서 이제 다니면은 이동하고 바로 카메라 대고 카메라로 필요하면 여기 이제 모니터 달아가지고 디렉팅 모니터 달아서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기 편하고 지금 현장에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물론 제가 좀 더 올려놨겠지만 정리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비교적 좀 빠른 편이에요. 물론 제가 다른 카트가 있어서 비교한 건 아닌데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니 빠른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얘 빼주고요. 안도 빼줍니다. 돌려서 쭉 빼주고 얘가 왜 여기 있지? 얘가 빠지면은 다시 여기 꽂아주시면 됩니다. 눌러서 접어주고 얘를 넣을 때 팁은 안에 들어갈 때 얘를 먼저 넣어야 돼요. 넣다 보면 여기 사이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봉부터 넣으셔야 돼요. 봉 넣고 우선 넣을 때 살짝 돌려주면서 넣고 찍찍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단짐 아쉬운 게 살짝 있어요. 보면은 반대쪽은 여기 없거든요. 이게 잡아서 들어올리는 구조예요. 카트 접을 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얘를 못 빼죠. 반대쪽에서 빼야죠. 그래서 항상 빼려다가 보면은 하고 다시 이제 반대쪽으로 해서 다시 빼는 경우가 있었어. 이런 거는 이제 빠지기 쉬운데 파워뱅크 마지막으로 상판 그냥 들어주면 이렇게 빠져요. 접어주고 가운데 이 부분을 들어 올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접혀요. 근데 지금 타이어가 서로 맞물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접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잠금 장치까지 이렇게 잡고 이제 차에 이렇게 실으면 되겠죠. 허리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펼쳐주고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운용 방식을 좀 바꿔본 게 어벤져의 이제 제일 기본 부분이 모듈러랑 같은 35mm예요. 문제는 이 하단 부분이에요. 삼각대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여기는 확실히 얇아 보이죠? 그래서 꽉 맞물리는 체결이 되진 않아요. 필요 없는 포커스링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거를 밑에다가 같이 껴서 꽉 맞물리게 거치를 하고 있는 편이에요. 지금은 끝까지 조여주면 딱 맞물리고 흔들림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시스탠드를 달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무게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기울어지진 않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파워뱅크를 올리면은 카트 자체는 기울어지지 않는데 얘가 살짝 지금 기울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정면에서 봤을 때 OC 모니터를 최상단에 올리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수평이 안 맞을 거예요. 이 암이 기울어져 있거든요. 얘를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수평이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밑에 이제 파워뱅크랑 암의 무게 플러스 모니터, 뒤에 모니터에 달린 V마운트, 기타 등등 포함하면은 아무래도 여기가 쳐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더라고요. 어벤져 암이 필요한 이유는 이 모니터 때문에 필요한데 이 모니터를 안 쓰면 사실 얘를 달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기본 모듈 로드를 쓰고 노트북 암 외에는 그렇게 쓸 일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야외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쓰시는 감독님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무게가 있잖아요, 어벤져가. 기본 모듈 로드는 확실히 가벼워요, 얘보다. 지금도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네, 기울어집니다. 지금 제가 일부러 하단은 안 잠궜어요. 그래서 무게 배분을 위해서 이쪽에다가도 암을 좀 달 수 있게 해주면은 더 좋았지 않을까. 저희처럼 파워뱅크를 안 쓰는 분들은 이 어벤져 암을 하단까지 쭉 늘려서 다루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마 그게 좀 더 안정적이긴 할 거예요. 최근에 손잡이 부분에서 조금 이슈가 있어서 직접 찾아뵀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수리를 해주셨어요. 타이어랑 뭐 다른 관련해서 부분도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부품이 하자가 있으면 바로 교체가 가능한 점이 저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락차에서 구매했을 때의 장점이 아마 이게 제일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8개월 동안 썼던 타리온 카트에 대한 후기를 남겨보고자 영상을 찍게 되는데 계속 쓸 것 같아요. 망가지지 않는 이상 꽤 오래 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